집권 2년차 데드크로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빠져나간 층의 정체입니다. 다름 아닌 핵심 코어 지지층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풀리는 듯합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로 표심을 움직였던 김현종 차장이 끝내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한 진짜 이유 말입니다. 그 와중에 김민석과 송영길 밀어주기는 계속되고 조국혁신당의 인재들은 외면한 채 인요한 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진짜 코어인가? 자, 지금 여권에서는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권 지지층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자, 이른바 그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신규 유입 지지층과의 그 갈등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망한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주장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더 지켜봐야죠. 그건 뭐 우리가 팩트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큰 영향력이 큰 유튜버가 있는데요. 곧바로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자, 코어 지지층인데 흔들리면 그게 코어냐라는 것이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코어층이 흔들린다. 코어층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모순이죠. 흔들리면 코어층입니까 그게?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난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이게 코어야. 참고로 그 유시민 작가에 따르면 본인이 얘기한 ABC 이론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B그룹이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린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죠. 네. 따라서 당분간 지지율과 지지층 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논쟁들이 계속될 수 있다. 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에 열리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같은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보도해드린 그 김어준 씨가 그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서 19점을 기록했다. 극우 유튜버죠. 전한길 씨와 1점 차이로 많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1점에 불과해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최근 여권 지지층 간의 어떤 갈등 성향이 포함됐다,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김어준 감정 온도 19점, 시진핑 전환길보다 1점 높아. JTBC 보도. 자, 이게 JTBC만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라요. 여러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시사인이 이상한 여론조사를 돌렸고요. 여기에 김어준 감정 온도가 19점이다. 시진핑 전환길하고 비슷하다. 이런 보도가 쫙 나갔습니다. 야, 이게 뭘까? 시사인이 돌린 질문지예요. 다음 각 대상에 대해서 평소 느끼는 감정을 0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 주세요. 대상, 쿠팡, 스타벅스, 정용진, 삼성전자, 기업, 노조, 트럼프, 시진핑, 김어준, 전환길. 이게 뭐야? 이 여론조사를 돌린 목적이 뭐지? 자, 시사인이요. 웹조사로 김어준 공격을 시작했어요. 저 여론조사는 웹조사입니다. 그걸 재래 언론들이 받아서 확산시키고 있어요. 참 투명한 인간들이죠. 문제는요, 이 공격이 국공합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김어준 공격에 우리 진영이 합세했다는 것, 이게 예전과 다른 양상이에요. 유진그룹이 YTN 지분 뺏기기 싫어서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 오창익과 이동영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뉴 이재명의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예요. 자본은, 지금 권력은 뉴 이재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돈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뉴 이재명은요, 문조털레유라는 혐오의 단어를 쓰면서 일배식 공격을 일삼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인 뒷배에 청와대가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뜻이다. 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시사인이 김어준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래 언론이 이걸 받아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도 김어준을 배제하려는 느낌이에요. 자,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건 단순한 음모론은 아닙니다. 자, 문조 털레유를 외치는 일배식 혐오 공격을 하는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 청와대는 어떤 경고도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일단 장인수 기자가 공소취소 거래, 이 경고성 폭로 방송이 뉴스공장에서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확실히 청와대는 김어준은 손절한 걸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방송에 여기저기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청와대가 플랜을 짠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과 뉴스공장의 인연은 결코 짧지가 않아요. 하지만 강유정 대변인은요,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출연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 청와대가 김어준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언행과 인사를 보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포용을 강요하는 대통령이요, 김어준 유시민을 배척한다는 의심은 너무나 심각한 신호예요. 지지자들의 의심은 레임덕을 부릅니다. 권력은 언제나 외부의 공격을 당해요. 그럴 때 지지자들이 버텨줘야 레임덕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지자들의 의심이 커지면요, 외부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외부 공격에 지지자들이 동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사인이라는 언론은요, 그나마 진보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사저널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만든 언론이 시사인이죠. 그런데 이 시사인이 김어준 공격 선봉에 나섰다. 과연 시사인 혼자만의 결정일까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진 않았을까요? 시사인은 정부 광고를 받았을까요? 자, 이런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지자들의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건 정부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일단 시사인의 조사 방법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에요. 웹 조사를 했습니다. 웹 조사는요,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시사인은 웹조사를 선택했어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웹조사가 왜 많이 활용되지 않느냐? 한계가 명확해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표집 틀인데요, 웹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 틀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면 면접조사는 조사구나 집주소, 전화조사는 RDD 전화번호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포괄성을 갖춘 표집 틀이 있는 반면 웹조사는 그 표집 틀이 상당히 불완전하다. 웹조사에서 표집 틀 역할을 하는 것은 일종의 리스트인 패널인데, 확률 기반의 패널이 아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옵트인 패널의 경우 주로 배너, 팝업, 광고, 채용 웹사이트 등에서 모집하였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 표집 트림에는 분명하다. 자, 웹조사는요,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표집 틀을 만드는 것부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사인은요, 웹조사를 선택했어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시사인의 질문지를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죠. 감정 온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여론 기준을 주관식으로 추출한 거예요. 평가 대상도 너무나 황당하죠. 쿠팡, 삼성전자 기업, 삼성전자 노조, 스타벅스, 정용진, 트럼프, 시진핑, 김어준 전환길. 감정 온도를 알고자 하는 대상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라는 목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순서를 봐도 목적이 보이죠. 부정적인 회사와 인물들을 앞순에 쫙 깔아놓습니다. 쿠팡, 삼성 노조, 스타벅스, 정용진,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갑자기 김어준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김어준 뒤에 전환기를 붙여놨어요. 이 조사에서 긍정적인 인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멀쩡한 존재는 삼성전자 기업 하나밖에는 보이질 않죠.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언론사라는 놈들이 한 거예요. 이러니까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김어준을 공략하기 위해서, 김어준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계된 여론조사 아닙니까?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사인이
자기 돈 들여서 김어준을 깔아뭉개서 얻는 게 도대체 뭘까요? 뉴 이재명 세력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너무나 악의적인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뉴 이재명 세력이 돈이 있어요? 돈줄은 정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결코 억지 음모론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정부 안에 어떤 세력이 문조 털레유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면 사실 모든 퍼즐이 풀려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하는 건데요. 모든 정권에서 실세라는 인간들이 뻘짓하다가 날아간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위 하다가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고 감옥 간 인간들 너무 많죠. 그래서 대통령이 뒷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요, 그런 의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레임덕이 올 수 있어요. 레임덕이 오게 되면요, 대통령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제 1년차 대통령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기도 하지만요, 정말 무상하기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요,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한심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고 있냐, 당내 갈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형관 기자의 말에 따르면요, 청와대 관계자들은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답니다.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밖에 분석을 못하니까 한찬식 민정수석의 인요한 적십자 회상 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노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만큼 대통령의 청와대 장악력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요, 만기친남 스타일이죠. 만기친남.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합니다. 디테일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그럼 그럴수록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요. 학습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찍소리를 못해요. 지지율이 뒷받침이 될 때는요, 국무위원들에게 지시 내리고 혼내고 이런 장면들이 아름답게 돌아갑니다만, 레임덕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대통령이 내 생각과 달라도 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세니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꼬라박히잖아요. 레임덕이 오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생중계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중계에서 대통령이 모양 빠지는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요,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자꾸 훈계를 해요. 지지자들이 답답하게 내 뜻을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훈계를 합니다. 여당은 포용해야 한다,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계속 반복하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의 탓, 남 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 탓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면요,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 지지자들이 실망을 했는가, 대통령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 지지자들이 모욕감을 느꼈는가, 여기부터 성찰이 시작돼야만 지지율 하락을 멈출 수 있어요. 저는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는 오세훈이나 한동훈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하더라도요, 오세훈, 한동훈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지자들은요, 실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이 완전히 바닥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정권 넘겨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총선 망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신인규가 입각을 한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목소리 내야 돼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부 광고를 뭐 몰아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유튜브 협찬 광고, 이 광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그냥 광고, 뭐 15초에서 30초짜리 이거 틀어주는 대가로 돈을 주는 그런 광고가 있고, 협찬 광고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뭐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무슨 행사나 정부의 정책을 홍보해 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협찬 광고에 대해서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엑셀 파일 통계 집행 내역을 국회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총 316억 원이 이제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일부 정치 유튜브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한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총 16억 원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대행하는 데도 있으니까 수수료 포함해서 집행액이 이 정도고, 이건 협찬 광고만입니다. 일반 광고는 아니에요. 일반 광고 내역은 지금 이 광고를 정부가 그 유튜브에 직접 주지 않기 때문에 대행사가 있어요. 그 광고를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유튜브에 섭외를 해가지고 일반 광고를 주는 그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행사 내역은 이제 오는 대로 이제 공개를 하기로 하고요. 통상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 협찬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엑셀 파일을 쭉 봤어요. 했더니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뭐 매불쇼, 이동영 TV, 박시영 TV, 뭐 고발뉴스, 일단 이렇게 언급됐던 채널들에 대해서 협찬 광고 내역은 없더라. 0건이었습니다. 없었고, 자료상 이제 협찬 광고를 받은 데들은 장르만 여의도, JTBC 장르만 여의도가 3,630만 원인데 이거는 3,300만 원짜리 받은 거죠. 부가세까지 해서 3,630만 원을 받았고, 여의도 정보맨이란 채널이 있나요? 저 이거 처음 봤는데 이 여의도 정보맨이 몇 차례 이렇게 협찬 틀어주고 협찬 광고 1,375만 원. 지금 집행 자료상으로는 협찬 광고는 이렇게 2건 정도가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정부의 무슨 사업이랄지 캠페인 같은 거를 몰아가지고 여러 번 수십 개 매체에 준 게 있는데 그건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작은 매체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뉴스공장, 매불쇼, 이동영 TV 등등에 정부가 협찬 광고를 집행한 내역은 없었다는 거, 이건 팩트 체크를 제가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예, 해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궁금해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예, 너무 지상파나 이런 데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너무 어떻게 이제 이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니까 지난해 정권은 지난해 6월에 이제 교체가 됐죠. 근데 올해 1월부터 적어도 이제 정권 교체되고 6개월이 지나고 2026년도에는 너무 집행을 안 한다. 정부가 지상파나 특히 신문에 많이 주잖아요. 지상파 종편 신문에 인터넷 광고랄지 유튜브 광고가 뭐 이렇게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 홍보나 그 모두의 창업인가요?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과도 하고 하던데,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큰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오히려 정부가 조금 유튜브 채널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시사 뉴스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저는 이게 뭐 여기 안 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안 준다. 신문에 뭐하러 줍니까? 신문 여러분 보시나요? 안 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레거시 미디어, 특히 거대 신문들, 메이저 신문들 있잖아요. 메이저 신문들이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자나 시청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도태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아니면 정부뿐만이 아니고 광고는 정부가 있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 있고, 산하기관이 있고, 소속기관이 있고,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이 있고, 지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 뭐 도청, 시청, 군청 이런 데들도 광고 집행액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해 기준 이게 2024년 기준인가 1조 5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다 합치면. 소위 말하는 관에서 주는 광고 협찬 금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는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많이 보는 그런 채널들에게는 유튜브 채널에게는 애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그냥 늘상 해왔던 대로 그 레거시 미디어 특히 조중동 같은 메이저 신문에 너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관장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예요. 정부 광고를 언론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뭐 그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지자체장이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떤 집행의 방침과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도 함께 움직여야죠. 요즘은 여러 가지로 뭐 시도 통합을 하면서 국비로도 이제 많이 뭐 광주 전남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광고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일관된 정책과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